취업은 해커스 대기업 해커스 공기업 해커스 시중을 크게 버렸어 가자. 안녕하세요. 네, 그럼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제2회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부터 보시는 거고요. 13번 보시면 다음 중 유연 흐름 전략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수량 유연성과 고객화 강조, 2번 긴 인도 시간, 3번 짧은 제품 수명 주기, 4번 일관된 품질, 5번 빠른 퇴출에 대한 대응 들어가 있는 거고, 역시나 간단하게 내용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생산 전략이라고 했을 때 그 흐름 전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한 흐름 전략이라는 것은 경쟁 우선순위와 관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경쟁 우선순위가 크게 두 가지,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저원가 생산을 의미하는 원가라는 경쟁 우선순위와 고객화 또는 유연성이라는 경쟁 우선순위와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원가라는 경쟁 우선순위를 채택하는 전략을 우리는 라인 흐름 전략이라고 하는 거고, 고객화라는 또는 유연성이라는 경쟁 우선순위를 채택하는 흐름 전략을 유연 흐름 전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 전략은 기본적으로 라인 흐름 전략과 유연 흐름 전략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는 거고, 물론 이 둘을 절충한 중간 흐름 전략이라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어쨌든 이게 이제 흐름 전략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얘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는 거, 이제 정답과 관련된 내용만 정리하면, 근데 이 흐름 전략과 관련해서 어떤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품질과 관련된 측면을 의미하는 거고, 이 품질이라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갈라져요.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 제품 품질을 의미하는 일관된 품질과 프로세스 품질을 의미하는 고성능 설계라고 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라인 흐름 전략은 일관된 품질이 강조가 되고요. 유연 흐름 전략은 고성능 설계가 강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정답 체크됐죠? 4번 보시면 일관된 품질 들어가 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일관된 품질은 라인 흐름 전략과 관련돼 있는 거고, 유연 흐름 전략은 고성능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설계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제품 설계와 공정 설계를 마케팅, 엔지니어링, 생산 부서 간의 공통활동으로 통합하여 진행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는 제품의 설계, 기술, 생산, 마케팅, 서비스 등의 전 과정을 거칠 때 서로 다른 부서들로부터 다기능 팀을 구성하고 팀워크를 토대로 함께 협력하는 제품 개발 방식으로 병렬적 설계 과정에 해당한다. 역시나 이 안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병렬적 설계 과정, 그 다음에 다기능 팀을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1번 모듈러 설계, 2번 환경 친화형 설계, 3번 동시 설계, 4번 제조 용이성 설계, 5번 로봇 설계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하나씩 개념 잡아가면 먼저 모듈러 설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듈을 활용한 설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원가라는 경쟁 우선순위와 고객화라는 경쟁 우선순위를 절충하기 위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모듈러 설계를 가지고 대량 고객화라는 개념까지 연결시키게 되는 거죠. 다음에 환경 친화형 설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연 환경에 친화적으로 제품을 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3번 동시 설계 또는 동시 공학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 동시 설계, 동시 공학이라는 것은 병렬적 설계 과정, 프로젝트 팀 또는 다기능 팀과 관련된 형태의 설계 방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 되는 거고, 다음 4번 제조 용이성 설계, 말 그대로 만들기 쉽게끔 제품을 설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다음에 로봇 설계,
여기서 얘기하는 로버스트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강건 설계 정도로 번역하긴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로버스트는 안정된 또는 충실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버스트 설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정된 설계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정된 설계라는 것은 환경 변화에 둔감하다는 의미일까요? 민감하다는 의미일까요? 안정이니까 둔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버스트 설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환경 변화에 둔감한 설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게 말씀드리면 5가지 개념 다 말씀드렸고 정답은 3번 동시 설계가 됨을 확인하셨습니다. 다음 15번 다음 중 기술과 조직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톰슨에 따르면 상호 의존성이 가장 높은 것은 교호적 상호 의존성이다. 톰슨의 주장에 따르면 상호 의존성은 집합적 상호 의존성, 순차적 상호 의존성, 교호적 또는 호환적 상호 의존성이라고 하는 3가지로 나눠지는데 집합적 상호 의존성에서 교호적 상호 의존성으로 갈수록 상호 의존성의 강도는 높아져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것은 교호적 상호 의존성 맞는 거고요. 다음 2번 페로우에 의하면 일상적 기술은 기계적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합하고 비일상적 기술은 유기적 조직으로 설계하는 것이 적합하다. 뭐 조금 이따가 페로우에 대한 기술 구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그때 이건 잠깐 뒤로 미루고요. 다음 3번 톰슨은 순차적 상호 의존성이 조립 라인 같은 장치형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에 존재한다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역시 잠깐 말씀드리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톰슨은 상호 의존성이 집합적 상호 의존성, 순차적 상호 의존성, 교호적 상호 의존성이라고 이야기하는 3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각 상호 의존성별로 기술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랬을 때 집합적 상호 의존성과 관련된 기술을 중개형 또는 매개형 기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순차적 상호 의존성에 근거하고 있는 기술을 장치형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호환적 또는 교호적 상호 의존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집약적 기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번 역시 순차적 상호 의존성은 장치형 기술과 관련돼 있다라고 쓰고 있으니까 맞는 설명 되는 거고 다음 4번 페로우에 따르면 과업 다양성과 분석 가능성이 높은 기술은 장인 기술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역시나 페로우의 기술 구분에 대한 내용들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페로우는 기술을 구분하기 위해서 과업 다양성이라는 것과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라고 하는 2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기술을 4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랬을 때 과업 다양성이 높은 경우와 과업 다양성이 낮은 경우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분석 가능성이 낮은 경우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기술 4가지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업 다양성이 높고 분석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공학적 기술이라고 하는 거고 과업 다양성은 낮고 분석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일상적 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다음에 과업 다양성이 높고 분석 가능성이 낮은 기술을 비일상적 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과업 다양성이 낮고 분석 가능성이 낮은 기술을 장인 기술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그래서 페로우는 기술을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한 다음에 각 기술별로 적합한 조직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 끌고 가게 되냐면 이 과업 다양성이라는 것은 조직 구조라는 관점에서 공식화라는 측면에 영향을 주고요. 분석 가능성이라는 것은 집권적인지 분권적인지에 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지금 과업 다양성과 공식화는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는 건데 일반적으로 경영학에서 표현되는 공식화 또는 공식적이라는 것은 표준화라는 개념과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업 다양성이라는 것이 공식화와 연결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표준화하기는 좋을까요? 좋지 못할까요? 당연히 표준화하기는 좋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과업 다양성이 높은 기술은 공식화가
낮은 조직이 적합하게 되고요. 과업 다양성이 낮은 기술은 공식화가 높은 조직이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